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 뵙게 되는 분입니다. 캐릭터 있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진우 원장님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예. 열증과 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열증, 냉증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근데 그 두 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손발이 굉장히 차요.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주변 유치하게 사람은 이러실 그렇게 거예요. 열받게 하면서 소희 씨는요? 저도 네. 손발이 굉장히 찬 편인데 특히 저는 밤에 제 발이 너무 차가워서 이쪽 발이 제 다리에 닿는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좀 발이 차거든요. 네. 아주 전형적인 수족냉증 수족냉증. 증상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인간은 이제 항온 동물이라고 하죠. 이 체온을 유지해야만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신이 고르게 이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예. 그만큼 냉증, 열증은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냉증과 열증 사실 의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어떠한 병인지 개념부터 한번 알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냉증을 전신과 부분의 이제 냉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건 방금 말했던 수족 냉증이죠. 손발. 이게 심하면은 고통, 통증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손발이 찬 증상만을 가지고 다른 건강 정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손발이 차다고 하면 부인과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소화가 덜 될 수 있는 이런 건강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되죠. 네. 반대로 열증이라는 것은 네. 정상 체온보다 더 높을 때를 얘기하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상열감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상열감? 거예요. 예, 가슴 위쪽, 얼굴 쪽으로 열이 확 나는 이런 증상들이고요. 열증은 또 실열과 허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한의학적인 어려운 개념이긴 예. 하지만 네. 실제 열은 실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성 질환, 뭐 독감이라든지 전염성 질환이 걸렸을 때 또 열사병, 일사병 같이 실제로 열이 나는 것을 말하고요. 허열이라는 것은 신체 기능이나 구성 성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회해 보고자 이상 발열을 내 가지고 그 기능을 회복하려는 이체 어떤 반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열증이 아닌데 열을 내는 이런 것을 허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냉증과 열증은 실제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손발이 차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네. 느낄 수가 있죠. 만져서 볼 수 있고 배가 차다고 느끼면 이분들 대부분 소화가 안 되거나 네. 복통, 설사가 따를 수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이제 월경의 주기 이상이나 뭐 냉대하가 있다든지 생리통이 있다든지 이런 부인과 질환이 올 수가 있죠. 네. 열증은요 열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나 몸살이 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런 그렇죠. 열사병, 일사병 또 흥분하거나 그죠. 화를 버럭내거나 이러면 이제 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아까 말했던 상열감 위로 열이 확 나면서 땀이 막 비 오듯이 하다가 또 금방 사그러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면은 우리 패널분들은요, 이 냉증과 열증 때문에 좀 고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안정은 농사님. 저도 진짜 손발이 너무 차서 나중에 진짜 제가 제 손을 만지기 싫을 정도로 손발이 너무 차요. 근데 반면 또 얼굴은 열이 확확 잘 올라서 얼굴은 뜨겁고 손발은 차가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지 궁금해요. 볼 수 있죠. 우리가 상열, 하한 예. 반대여야 되거든요. 네. 위쪽이 서늘하고 아래쪽이 따뜻해야 이게 생리 현상인데 이 그 메커니즘이 맞지 않고 조절이 안 되고 피로하다든지 과로하고 뭐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로 열이 뜨고 밑에는 차가운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문제가 있다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그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증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냉증의 가장 큰 원인은 기혈 순환이 안 될 때, 돼서. 예.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간다 그랬어요. 예. 기와 혈이 가야만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요. 이렇게 전기 오르는 그런 장난을 치잖아요. 네. 피를 안 통하게 하고 꽉 예.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각도 무뎌지지만 그때 손을 만져보면 굉장히 차요. 순환이 안 되는 경우 냉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노화 현상이 있으면 그래요. 노인은 소아나 청장년에 비해서 추위도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예. 추위도 많이 타고 네. 흰씨 내복 입었잖아요. 노화 현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노화, 네. 원기가 쇠하면서 예. 체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들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게 되죠. 네, 그렇고요. 열증은 그럼 왜 나타나는 거예요? 열증은 아까 실증, 허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실증은 그야말로 뭐 더운 환경이라든지 열사병, 일사병, 더운 여름에 또 전염병이 걸렸다든지 몸살이 걸렸다든지 독감이 걸려서 열성 질환에 의해서 실열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체질과 관계없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또 열성 질환의 경우 열이 이렇게 오르지만 네. 허열이라고 아까 말했던 허열. 개념이 있죠. 신체 구성 성분이 부족하고 또 이상 과열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열을 올림으로써 어떤 조건을 맞추기 위한 그 이상인데요. 네. 음액, 혈액이나 음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이 뜨는 것을 허열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신호로 또 나타나는 게 이 냉증과 열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또 잘 나타나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누구보다도 더위를 많이 타고 제가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고 예. 매운 음식 먹기 힘들어하고 네. 이런 분들은 브랜나루가 다 뜨고 막 툭하면. 그렇죠. 열이 많은 분들은 열성 질환이 오기가 쉽죠. 예. 하지만 체질과 관계없이 아까처럼 과로했다든지 혈액이 부족하다든지 음액이 부족하면 또 이런 열성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냉증은 평소에 그 손발 찬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 찬 음식 먹으면 배 아파요. 맞아요. 설사하고 불편하단 말이죠. 이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냉증이 오기가 쉽죠. 하지만 순환 부전은 또 체질과 관계없이 열 체질인 사람도 순환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찰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 냉증과 열증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지금 실내 온도가 조절이 많이 되는 편이지만 예. 그래도 인체는 그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족냉증이 여름엔 조금 덜하다가도 네. 겨울이 되면 더 많이 그 차가워지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들 보실 거예요. 또 여름철에 무더위에 일광에 노출되면 누구나 일사병, 열사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냉증과 열증 모두 만만하게 볼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들이 또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의학에 보면은 두무, 냉통, 복무, 열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시원해서는 병이 생기지 않고 배는 따뜻하게 하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 대뇌 피질이 지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성 질환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소아, 어린아이들 열이 나면 경련도 하고 열성 혼수가 올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증상이죠. 열성 혼수요. 그렇죠. 정신을 잃어버려요. 또 복부는 항상 따뜻해야 된다고,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복부에 냉증이 있으면 소화 불량은 뭐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예. 복통, 설사, 그 통증이 따르게 되죠. 소화기 질환 외에도 이제 여성의 경우는 아까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 불임, 난임 이런 부인과 질환이 올 수 있죠. 냉대하도 마찬가지. 그래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여자 건가요? 손발이 차가우면 자궁이 냉하다고 보고요. 예. 우리가 냉대하라는 그 질병명이 있는데 그 냉자가 찰 냉자예요. 자궁이 차면 그 부인과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족 냉증이 그냥 차가운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절이다가 나중에는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레이노드 씨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는데 맞아요. 찬물이 닿으면 손 색깔이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아픈 이런 냉증 증상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아까 안정훈 노무사님도 이제 냉증과 열증을 동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스케줄도 굉장히 좀 많이 바쁘시고 하실 텐데. 네, 같은 병입니다. 네. 머리는 열이 막 화끈화끈 나서 어쩔 예. 때는 막 입에서 후 김을 뿜어낼 정도로 열이 나고요. 몸은 정말 시리다. 예. 그럴 정도의 그 아래가 좀 찬 것 같습니다. 치료법을 그렇군요. 알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일단 치료법을 그렇다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식습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뭐 의료기관을 찾기 전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지난주에 차 얘기를 했었는데요. 차, 예. 귤차를 마시면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기야 그래서 기를 돌려주거든요. 예.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가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정말로 따뜻한 성질의 차들이 있어요. 계피차나 생강차는 중초, 뱃속을 따뜻하게 하니까 소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쑥이나 마늘 같은 것들도 음식으로 해서 드시면은 뱃속이 따뜻해지는 그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증의 경우에는 매운 음식을 조금 피하는 것이 또 방법이 되고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열증을 내리는 어떤 그 좋은 방법이 됩니다. 구기자나 산수유 같은 것들이 그 콩팥, 우리 신의 숙이
몸에 물 성분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으니까 이것이 열증을 좀 저해할 수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몸이 좀 차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배를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수영같이 이 찬물에 들어가는 운동은 그러면 배를 차갑게 하는 걸까요? 조금 그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물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물이라는 수라는 수기 자체가 찬성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왜 관절염이 있는 노인분들이 관절에 무리가 없다고 겨울철에 수영을 하면서 조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차가워서, 볼 네.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 물의 온도를 높여놨다고 하더라도 체온보다는 낮은 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수영이라는 운동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영향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냉증과 열증의 예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냉증의 경우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기와 혈이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라는 것은 항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운동의 효과는요.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관은 근육하고 간 정도의 간장이죠. 근데 네. 우리가 간을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면 체온도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소화력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근력 운동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네. 열증의 경우는 버럭 화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도 열을 내는 그 원인이 되니까 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 의복을 너무 조여서 통기가 안 되면 더 스키니진. 네, 아. 스키니진은 보기도 흉할 뿐더러 정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이렇게 바지, 그러니까 고환이 내려와 있는 이유는 체온보다 0.5도에서 1도씩 낮게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바지 텐시 너무 당겨 입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냉증과 열증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방송 보시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주로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이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제가 운동을 권하는데 대부분 저한테 뭐라 그러면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바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동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시간 남은 대부분 밀린 1994 다 보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면서 바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건강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차현희 대표, 안정은 노무사, 한진우 원장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